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무회수 중에 이제 채무인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 즉 채무는 변경되지 않고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종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제3자인 인수인이 채무를 지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의뢰대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채무를 인수한답니다. 채무인수. 이 사람이 인수인이 되겠죠. 인수인.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 인수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는 달갑게 여기지 않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돈을 뭐 1억 원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신용상태나 이런 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빌려준 건데, 이 채무자가 마음대로 자기 채무를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자기는 빠진다, 이런 상황이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형태의 인수라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계약의 형태는 3당사자 합의로는 당연히 가능할 거고, 갑이 인정하니까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이전하는 거야 갑이 당연히 갑을 간의 계약으로 하니까 이전하는 걸 허용을 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되는 상황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만 인수를 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채권자가 승낙이 있어야겠죠. 어느 경우든 채권자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구성 구조를 짜준 거예요. 내용을 보면, 자, 요건 채무가 이전 가능해야 되고, 그죠? 유효한 채무 존재를 전제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야겠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채무인수 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할 거고, 이 경우에는 그런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인수계약 당사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은 3면계약으로는 가능하고, 채권자, 인수인, 여기서 보면은 갑과 병 간에 요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채무자 동의나 수익 의사 표시는 필요하지 않겠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인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면 채무자가 괜히 자기 채무가 인수됨으로써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기대에 부합하지 않게 되니까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병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예를 들어서 보증인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도 인수를 하겠죠. 그죠? 이 채권자와 병 사이의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채권자 승낙은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문제되는 상황, 을과 병 간의 계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자 승낙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 또는 인수인, 둘 중에 아무한테나 해도 되고, 그래서 승낙 없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합의만으로 자기 채무 인수 범위를 한정이나 축소할 수 없다. 채권자 승낙을 받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옆에 OX 문제를 볼까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 3면 계약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채권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 인수 경우 채무자 동의 또는 수익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아니죠. 채권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채권자 계약으로 채무 인수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채무 인수하지 못하는데, 채무자 직계 존속은 이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에 해당하죠. 아까 그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여기에 뭐 채무자의 배우자, 또 뭐 직계 비속, 자녀,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반해서도 채권자 계약으로 인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채무 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에 한한다? 아니죠. 채무자 또는 인수인. 이렇게 됐고,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 승낙에 의해 효력이 생기죠. 그리고 인수인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자기 채무 인수 범위를 한정 축소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채권자 승낙 그 범위에는 그 범위도 확인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를 볼까요? 채무가 이전되고요. 그래서 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죠. 채무인수의 소급표. 채무인수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권자 승낙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소급표로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변권의 이전. 채무 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 즉 계약의 불성립 취소, 채무의 일부 면제, 동시행 항변권 등 채무의 성립 존속 이행을 저지 배척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채권관계 발생 원인인 계약 자체의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만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수인은 채무자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인수를 하지만 계약 당사자의 지위까지 인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OX 문제를 보면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소멸한다? 아니죠. 유지되면서 이전하는 거고, 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리고 종속된 채무도 이전하죠. 전 채무자의 채무가 인수인에게 이전할 때 채무에 종속된 채무 함께 이전하는데 이자 채무나 위약금 채무 등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담보 보증의 소멸.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로 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인이나 제3자에게 불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채무자를 보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준 건데 다른 사람한테 채무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선택권을 줘야죠. 그래서 보증인이나 제3자가 동의했다. 그러면 보증 채무자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 OX 문제를 보면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는 한 존속한다? 아니죠. 동의를 한 경우에만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거죠. 그리고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로 인해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구별 개념 한번 볼까요?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게 있는데 전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인수인이 채무자와 병존적으로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데요. 종래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존재했던 채권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을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개념인 거예요. 병이 하나 추가되는 것 뿐이니까 갑한테는 불리할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유리하게 되겠죠.